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처음으로 4,000명을 넘어섰고 위중증 환자도 58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3.7%로 770여 명의 환자가 병상 배정을 받지 못한 채 하루 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이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수도권의 의료 대응 여력을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라며 이를 위해 재택치료의 활성화가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네덜란드는 급기야 환자를 이웃나라 독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내년 3월까지 유럽에서만 70만 명이 추가로 코로나19로 인해 숨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가를 잡기 위해 미국의 비축유 5천만 배럴 방출을 지시했습니다. 또 주요 석유 소비국인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인도 등과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소식이 담긴 자필 원고가 150억 원이 넘는 금액에 팔렸습니다. 경매 시작 전 감정가보다 4배가 넘는 값에 낙찰됐는데 최종 낙찰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11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전보다 1,400명 넘게 늘면서 이전 최다 규모인 지난 18일 3,292명보다 824명이나 많습니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위중증 환자도 하루 새 37명이나 늘어 현재 586명, 또 역대 최다입니다. 사망자는 어제 하루 35명이 늘면서 국내 사망 누적은 3,363명입니다. 국내 발생 가운데 수도권 환자는 국내 발생의 76.4%에 달합니다. 비수도권 비중은 23.6%로 충남과 부산 등에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은 1차 접종이 82.4%, 접종 완료율은 79.1%로 집계됐습니다. 기본 접종 완료 후 추가 접종을 받은 사람은 13만여 명이 늘어 누적 210만여 명입니다.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속출하면서 병상 배정을 하루 넘게 기다리는 대기자 수가 700명이 넘습니다. 이달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당시 0명이던 수도권 병상 배정 대기자 수는 오늘 0시 기준 77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보다는 58명 감소했지만 수도권에서 연일 신규 환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700명 이상 대기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3.7%로 전날보다 0.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특히 서울이 86.4%를 기록하면서 전날보다 2.1%포인트 높아진 가운데 경기와 인천이 81.2%와 81%를 보였습니다. 수도권의 남은 중환자 병상은 서울 47개, 경기 51개, 인천 15개 등 총 113개뿐입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1%로 전날보다 1.7%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이 언제라도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지난 월요일에 처음 발표된 질병청의 위험도 평가에서 전국은 높음, 수도권은 매우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환자 병상을 비롯한 수도권의 의료 대응 여력을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이고 이를 위해서는 재택치료의 활성화가 당면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의 중대본회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하고서 4주째 접어들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갈지 말지를 고민해야 될 시점입니다만 방역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중환자 병상을 비롯한 수도권의 의료 대응 여력을 회복시키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중수본과 방대본은 지금의 환자 분류와 병상 운영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평가하고 우리의 의료 대응 체계를 재택 치료 중심으로 신속히 개편하는 일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편 과정에서 무증상, 경증 환자가 집에서 치료받더라도 안심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좀 더 보완해 주십시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오늘 오후 2시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 오송청사에서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와 간담회를 합니다. 정 청장은 1시간가량 가족협의회 회원 3명과 만나 유가족들의 요청사항과 애로사항을 들을 예정이라고 질병관리청이 밝혔습니다. 이번 면담은 가족협의회 회원들이 지난 19일 청주의 한 위탁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받고 병원에 나선 정 청장을 만나 면담을 요구한 데 따른 겁니다.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가족협의회의 법률자문을 맡은 김기훈 변호사는 간담회가 끝난 이후 오늘 오후 3시쯤 질병관리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발발하자 국내 바이오 업체들도 백신 개발에 뛰어들어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땀 흘린 결과물이 최근 나오고 있는데요. 마지막 검증 단계인 임상시험의 벽에 부딪혀서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임상시험에 성공한다 해도 국내 보급은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신 임상시험은 3단계로 진행됩니다. 1상에서 안정성을 확인하고 소규모 2상과 대규모 3상에서 효능을 검증합니다. 통상 수만 명이 참여하는 3상에서 개발 중인 백신과 대조군으로 위약을 투여해 효능을 알아봅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이미 백신을 접종한 상황에서 대조군을 찾기도 어렵고 미접종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백신 대신 위약을 맞는 시험에 참여하게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존의 위약 대조 방식으로 임상 3상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이런 이유로 보건당국은 국내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할 때 비교 임상 방식을 택했습니다. 비교 임상은 위약이 아닌 이미 승인을 받은 다른 백신을 대조 백신으로 이용합니다. 앞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대조 백신으로 삼아 임상 3상을 시작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구한 건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다른 업체들은 기존 백신 구하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비교 임상은 기간과 비용을 대폭 줄여 상대적으로 상용화가 수월해 선발 백신 업체가 후발 업체에 대조 백신 제공을 꺼냅니다. 또 정부가 구매한 해외 백신은 계약상의 문제로 임상시험의 대조 백신으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임상시험에서도 문제가 없는 해외에서 허가받은 백신을 대조 백신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인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백신, 태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이용을 해서 해외에서 직접 임상을 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임상에 성공해도 그 결과가 국내에서는 인정되지 않아 국내 보급은 불가능합니다. 자칫 국내 기업이 어렵게 개발한 백신 혜택을 자국민이 누릴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가 대조 백신 확보에 국제 공조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네, 국내 연구진이 가장 널리 쓰이는 항암제인 시스플라틴의 작용 원리를 규명했습니다. 고려대 홍석철 교수팀과 기초과학연구원 분자분광학 및 동력학 연구단은 항암제 시스플라틴이 세포 속에서 응축된 형태의 특정 구조를 띠고 있는 DNA의 구조 변화를 막음으로써 항암 효과를 낸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세포 속에서 DNA가 단백질 덩어리에 감겨 압축된 상태로 존재하고 이런 구조가 느슨해지고 팽팽해지면서 세포의 활동이 조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스플라틴은 압축된 DNA에 마치 접착제처럼 작용해 영구적인 구조 변화를 유도하고 결국 세포 사멸까지 유도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가을인데도 영하권 추위가 일찍 찾아온 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올겨울 추위가 예년보다 심할 거라는 기상청 전망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진두 기자입니다.
영하권 추위와 산간의 눈과 서리꽃. 겨울이 오기도 전에 단풍 든 산을 습격한 추위가 만든 모습입니다. 한 달 이상 일찍 찾아온 늦가을 추위는 추운 겨울의 예고편이었습니다. 기상청은 올겨울 추위가 예년보다 강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적도 부근 동태평양 수온이 예년보다 낮은 라니냐가 발생하고 있고 여기에 북극 한파가 겹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라니냐가 발달하고 있는데 라니냐의 겨울에는 평년보다 기온이 낮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북극 진동이 음의 경향을 보이고 있고 북극 해빙도 적어 12월과 1월 추위가 일시적으로 다소 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2월과 1월에 주기적으로 한파가 나타나겠고 한파와 함께 서해안에는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월에는 늦은 한파 없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늦겨울 날씨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추위와 함께 코로나로 2년간 주춤했던 미세먼지가 이번 겨울에는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김윤우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18세 미만 미성년 환자가 2주 사이에 3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성년 감염 문제가 심각해지자 미 정부는 백신 접종 대상을 5세 이상으로 확대했지만 많은 부모들이 여전히 자녀들의 접종을 꺼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환자 중 미성년자는 지난 4일 기준 10만 7천 명, 하지만 2주 뒤인 18일에는 14만 1,000명으로 늘었습니다. 무려 32%가 증가한 겁니다. For the last several weeks, we have seen an enormous increase in the number of positive patients for COVID-19. Most of these children are coming to the emergency department, and most of them are not sick enough to come into the hospital. 전체 인구 중 미성년자의 비율은 22%. 그런데 이번 주 신규 확진자 중 미성년자 비율은 25%나 됩니다. 인구 대비로 볼 때 성인보다 감염 비율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감염자가 늘면서 입원 환자와 사망자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5세에서 11세의 아주 어린 입원 환자도 지난달 말 기준 8,300명에 이릅니다. You'll see more children likely get infected. And since you have a certain percentage of children, even though the percentage is small, certain percentage of children will require hospitalization. So quantitatively, you will see more children in the hospital. 미 당국은 미성년자 감염 문제가 심각하자 백신 접종 대상을 12세 이상으로 끌어내린 데 이어 이달부터는 5세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백신 맞히기를 주저하는 부모들이 많아서 접종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조사에 따르면 5세에서 11세 자녀를 둔 부모 가운데 백신을 맞히겠다는 응답자는 27%에 그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 전문가들은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코로나19가 아이들 사이에서 더욱 퍼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네, 유럽 지역의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네덜란드는 급기야 환자를 이웃 독일에 보내기 시작한 가운데 WHO는 내년 3월까지 유럽 지역에서 70만 명이 사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독일 보훔의 한 병원에 코로나19 환자가 도착했습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국경을 넘어왔습니다. 병원이 꽉 찬 네덜란드가 이웃나라 독일로 환자를 이송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덜란드는 현지 시각으로 화요일 하루에만 2만 3천여 명, 최근 일주일 동안 약 15만 4천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Outbreak Management Team heeft opnieuw vergaderd en ook tegen ons gezegd, die basismaatregelen worden nog steeds onvoldoende nageleefd. En willen we in staat zijn om pas op 3 december een besluit te nemen over het vervolg en niet eerder, dan is het heel belangrijk. 지난 여름 코로나 대유행이 종식됐다고 선언했다가 최근 전국적 봉쇄에 들어간 오스트리아는 백신 접종 확대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백신 접종자가 크게 늘어난 겁니다.
Es ist so, dass in den letzten Tagen tatsächlich die Impfrate auch hier im Austria Center und in ganz Wien und soweit ich weiß auch in Österreich zugenommen hat. Wir waren im Schnitt vor 2 Wochen bei 1000 Impfungen pro Tag hier im Austria Center. 하지만 WHO는 섬뜩한 경고를 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코로나19로 유럽 지역에서 사망자가 70만 명가량 더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현재 유럽 지역의 누적 사망자는 150만 명입니다. WHO는 유럽 지역 53개국 가운데 49개국에서 중증 환자 증가로 의료 체계에 과부하가 걸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네,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이후 추가 접종까지 간격이 현행 6개월에서 5개월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로베르토 스페란차 이탈리아 보건부 장관은 현지 시각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탈리아 의약품청 의견에 따라 백신 접종 완료 시점으로부터 5개월이 지나면 추가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이와 관련한 지침을 지방정부에 시달했으며 24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 항체 보유율을 검사하는 혈청 검사 기술을 로열티 없이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HO는 산하기구인 코로나19 기술 접근풀과 의약품 특허풀이 해당 기술을 보유한 스페인 국립연구위원회와 이 같은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혈청검사 생산에 필요한 모든 관련 특허와 생물학적 재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WHO는 전했습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레수스 WHO 사무총장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진단법 개발자들도 이번 사례를 따라서 팬데믹의 물결을 바꾸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후 코로나19 잡기에 집중했던 정책 역량을 물가 잡기에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유가를 잡기 위해서 비축류를 푸는 등 중국을 포함한 주요 석유 소비국과 국조 공조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보다 6.2% 올랐습니다. 31년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올해 들어 고공행진하는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앙은행인 연준은 자산 매입 축소를 통해 서둘러 돈줄을 죄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르면 내년부터 금리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 하락도 이 같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 탓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미국인들에게는 물가 중에서도 가장 예민한 분야가 자동차 기름값입니다. High gas prices. This is a problem, not just here in the United States, but around the world. The price of gasoline has reached record levels recently in Europe and in Asia. 이를 위해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과도 손을 잡았습니다. 주요 석유 소비국들인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일본, 인도 등과 함께 비축유를 풀기로 한 겁니다. 미국은 5천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So today I'm announcing that the largest ever release from the U.S. Strategic Petroleum Reserve to help provide the supply we need as we recover from this pandemic. 바이든 대통령은 또 정유회사의 담합 등 가격을 올리는 불법 행태에 대한 조사도 지시했습니다. 미국의 휘발유 값은 7년 만에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시민들의 불만이 팽배한 기름값을 시작으로 물가를 잡고 지지율 반등까지 얻어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이처럼 우리나라도 주요 국가들과 함께 미국이 제안한 비축유 공동 방출에 동참합니다. 정부는 국제유가에 대한 국제공조 필요성과 한미동맹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서 미국의 비축유 공동 방출 제안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비축유 방출 규모와 시기 등은 추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 리비아 사태 당시 전체 비축유의 약 4% 수준인 346만 7천 배럴을 방출한 바 있고 이번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방출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축유 방출이 결정되면 정부가 비축유를 관리하는 한국석유공사에 방출 지시를 내리며
석유공사는 정유사에 대여하거나 판매하는 방식으로 비축유를 방출하게 됩니다. 네, 국제유가가 미국을 비롯한 주요 소비국들의 비축유 방출 결정에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현지 시각 23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내년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배럴에 $1 75센트, 2.3% 오른 $78 50센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IC 선물거래소에서 내년 1월분 인도분 브렌트유는 1배럴에 $2 61센트, 3.3% 상승한 $82 31센트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한중일을 포함해 모두 6개국이 치솟는 유가를 잡기 위해 전략 비축유를 풀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당장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한 모양새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을 비롯한 주요 산유국들이 원유를 증산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듭 거부하는 상황에서 비축유 방출만으로는 유가 상승세를 누르기 어려울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네, 천재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수식이 담긴 자필 원고가 150억 원이 넘는 금액에 팔렸습니다. AFP와 로이터 등 외신들은 현지 시간 2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매에서 이 원고는 1,16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55억 원은 낙찰됐다고 전했습니다. 경매 시작 전 책정된 감정가 200만에서 3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8억에서 41억 원의 내배 수준으로 아인슈타인이 남긴 문서 중 최고가입니다. 입찰은 15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0억 원을 시작해서 2명의 응찰자가 2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억 7천만 원씩 호가를 올리며 경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 낙찰자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1913년부터 1914년 스위스 추리히에서 아인슈타인이 막역한 친구 미셸 베소와 공동으로 작성한 것으로 52쪽 분량의 1915년 일반 상대성 이론 발표를 위한 사전 작업이 담겨 있습니다. 네, 국제통화기금 IMF가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에 재차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IMF는 현지 시간으로 22일 엘살바도르 방문을 토대로 낸 보고서에서 높은 가격 변동성을 고려할 때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와 재정 건전성에 중대한 위험을 수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MF는 그러면서 엘살바도르에게 비트코인 법의 범위를 좁힐 것을 권고하고 새로운 지불 생태계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미국 내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제2공장 부지를 텍사스주 테일러시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건설과 설비 등 투자 비용으로 총 1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조 원이 투입되고 내년 상반기 착공에 2024년 하반기부터 양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테일러시는 인구 17,000명의 소도시로 삼성전자의 기존 파운드리 공장이 있는 오스틴에서 차로 40분 거리에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투자를 통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첨단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미국을 중심으로 파운드리 1위 업체인 대만의 TSMC 추격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처음으로 4,000명을 넘었고 위중증 환자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텐데요. 나의 불편보다는 모두의 안전을 생각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